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 맞춰 오는 20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촉발된 전 세계 식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주 정부는 주청사에서 메모리얼 데이 연례 행사를 열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공장 건설 관련 공식 발표는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서울과 조지아주에서 동시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SK 배터리 공장을 비롯해 리비안과 현대자동차 공장까지 들어서게 되면 조지아주는 전기 자동차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이 조지아주 사바나시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조지아 주 정부와 협상 중에 있는데 공장 부지의 적합성과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현대자동차의 유치에 환영한다는 뜻만 전했습니다. 협상이 성사된다면 브라이언 카운티에 I-16을 타고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이 2024년까지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공장은 약 2,200에이커 부지로 약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 파트너사로 SK온을 낙점하기로 했으며 현재 공장 건설 방식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온은 현대자동차와 합작 공장을 원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다른 부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 합작 공장 지분을 최대한 낮추고 싶어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생산 규모는 연 40기가와트로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5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다가오는 20일 한국과 조지아주에서 이중으로 공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발표 시기와 계획은 아직 유동적이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고려해 발표 시기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11일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중도 성향 조 매친 의원이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낙태권 논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상원에서 입법 시도가 무산된 직후 성명을 통해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성혼과 피임 같은 권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성의 낙태권 문제는 수십 년간 미국에서 진보 대 보수를 가르는 논쟁적 주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권 문제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EU와 일본은 공동 성명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등을 포함해 북한의 계속적인 탄도미사일 불법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촉발된 전 세계 식량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는 사일로에 2천만 톤의 밀이 쌓여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 글로벌 시장에 제대로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칸커키의 한 농가를 방문한 뒤 미국의 농업 수출이 우크라이나의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모작 보험 가입 가능 행정 단위 확대와 기술 주도형 정밀 농업 신청 절차 간소화, 그리고 비료 생산 지원금 증액 등 미국 내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식량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3% 가까이 상승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미국은 12일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정상회의는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등 취임 후 국제 다자 무대에 첫 선을 보이며 데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액트-A에 3억 달러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주청사에서 메모리얼데이 연례 행사를 열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조지아주 주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30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이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장병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와 토머스 카튼 조지아 주방위군 부강감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등 참전 용사들도 참석해 묵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행사에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들을 기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ach year we gather like this to honor the memories of the men and women who gave their lives in service to this great nation. Marty and I are humbled to be with each of you this morning as we remember the true heroes who have answered the ultimate call to duty, to defend Americans and our freedoms. 캠프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급했습니다. Today, with the war raging in Ukraine, on the doorsteps of our NATO allies, when so many young servicemen and women have been shipped out over the past couple of months, I'm especially mindful of the bravery of those who stand in the gap and fight for the ideals of democracy. They are our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rothers and sisters, and our friends and our neighbors. 메모리얼데이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남북전쟁으로 희생된 국군 장병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후 세계 1차 대전 이후 모든 전쟁을 포함한 군 작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는 날로 변경됐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5월 30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추모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전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 가격이 한 달 새 폭등했습니다. 달걀 12개짜리 한 판의 평균 가격은 3월과 비교해 23% 오른 2.5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닭과 칠면조는 약 3,700만 마리가 폐사했으며 이 중 2,900마리가 암탉입니다. 연방노동부는 물가 변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달걀 가격 폭등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가격은 전달보다 0.9% 상승했고 전년 동월보다 9.4%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40일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VIP 고객들의 집에 간편식과 디저트를 무료 배송해주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하이 주민 장모 씨는 봉쇄 기간 동안 명품 브랜드로부터 생일 케이크와 꽃, 디저트 등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가의 선물이 아니더라도 브랜드로부터 계속 연락과 관리를 받는 것에 감동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은행과 고급 호텔 등과 협업해 VIP 고객에게 음식을 배송하는 특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하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7일부터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네 슈퍼마켓까지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과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이 최소 9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무너진 아파트의 보험업체와 붕괴 현장 근처에서 공사하던 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사건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작년 6월 마이애미 비치 서프사이드 12층짜리 아파트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136세대가 붕괴했고 해당 사고로 98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부터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0일까지며 코리안넷을 통해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 해외 입양동포로 자녀 또는 법적 배우자나 양부모 등 1인 동반이 가능합니다. 둘루스 귀네플레이스몰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다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다양한 문화의 전통음악과 춤, 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얼굴 페인팅, 바운스하우스 등이 마련됩니다. 축제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귀네플레이스몰에서 5월 14일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 또는 귀네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유튜브 채널이 KTN 뉴스룸으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